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챗 GPT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 뇌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고요. 우선 저는 88병원에서 미디어 소통 과장을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저는 수술방 스크럽에서 근무를 하고 보험심사 청구의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병원의 진심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앞서 발표하신 분들에 있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병원의 본질인 사람과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병원의 위치를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병상수, 근데 이게 앞서 계신 그 병원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게 느껴져서 솔직한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는 것이 가장 전달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88병원에 처음 입사하게 된 거는 10년 전입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은 그저 사실 일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병원에는 아이스크림 기계, 간식 냉장고, 직원들끼리 스타크래프트를 대회를 열고 포장하는 분위기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입사 후에는 날이 갈수록 맛있어지는 직원 식사가 있었고요. 가정의 달에는 가족과 함께하라는 여유 이벤트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매월 원래조회 때마다 가위바위보를 대표 원장님을 이기게 되면 그 즉시 퇴근하는 퇴근권이 주어지는 그런 요즘 말로 유니크한 이벤트가 있어서 사실 끌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면접을 왔을 때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는데 88병원에 입사했을 때는 이 병원은 직원을 인력이 아닌 파트너로 진심을 대하고 있구나라고 저에게 느껴져서 입사를 하였고 지금도 88병원에 10년 넘게 머무르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혁신 사례로 선정이 됐던 이유는 저희가 병원에서 진행했던 행사가 였을까 싶은데요. 저희 88병원은 파트너가 88해야 의료 서비스도 88해진다는 운영 철학을 기반으로 최근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팔팔한 다이어트 마라톤을 진행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팔팔해지는 다이어트 마라톤입니다. 참가비는 저희 88병원답게 8,800원으로 선정을 하였고 8,800원은 소외계층에게 전액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도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인바디는 3점 이상만 상승하면 모두 치킨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88일 동안 다이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의 40% 정도 참여율을 달성하게 되었고 전 직원의 총 체지방 감량은 84kg을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진짜 성과는 체중이 아니라 사실은 분위기였습니다. 체력이 증진되어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상승하여서 환자를 응대할 때 환자 응대질이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8일에 한 번씩 미션을 수행하여서 파트너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11차 미션까지 18일에 다이어트 마라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근속자분들이 많은 저희 병원의 특성상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정신을 부여하고 파트너 간의 소통과 배려를 증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환자 경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니 병원이 살아났습니다. 다음은 외래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팔팔한 진료 대기입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단순히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환자에게는 의미 있는 쉼의 시간이 되도록 바꿔보자 라는 기획이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따뜻했으면 하는 기획과 진료 대기의 지루함이 조금은 유쾌했으면 하는 기획이 녹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늘 산타 분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산타를 대신해서 따뜻한 음료를 전해주는 루돌프를 기획하였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루돌프가 되어서 환자분들에게 차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4월 과학의 달에는 별자리 맞춤 건강 정보를 넣어서 별자리 건강 명함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기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구성하는 이 변화 덕분에 환자분들께서 진료 전 긴장감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의료진도 보다 부드럽게 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래 환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분들에게 진행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소통 딜리버리입니다. 환자의 긍정 경험을 치유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은 기획에서 시작이 되었고, 침상 생활에 지친 환자분들을 위한 마사지볼 굿즈, 그리고 최신 유행 OTT를 패러디하여 유쾌하게 전달하는 건강 정보, 실제 사례를 녹인 에티켓 영상, 심청이 코스프레를 활용하여 떡을 전달함으로써 작은 간식, 진심 어린 말투, 짧은 방문, 이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접니다. 병동으로 찾아가 간식과 작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작은 손길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어느 날 한 할머니 환자분께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나 이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병원은 참 처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렇게 활동한 거는 오로지 감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 속 차별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황과 관계에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보는 긍정심리학을 활용하였습니다. 긍정심리학은 하버드대 교수이신 마틴 셀리그만에서 도출된 개념이고요. 상황과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병원은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자체를 수용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혼자라도 열일을 해보자. 그래서 몸을 태우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촬영해줄 사람이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등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많이 경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 수용으로 포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상황을 수용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 수용 이후에는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사회적 지지가 기반이 되면 긍정적인 확산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 모든 것이 긍정심리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사실은 대표 원장님입니다. 대표 원장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그게 단순한 한 문장 같지만 저에게는 큰 지지를 얻어서 지금의 오늘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긍정적인 영향은 제가 긍정심리에서 가장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은 긍정적인 영향은 회오리 올라가는 방향처럼 확산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이 열리고 그것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주변 인물로 하여금 확산의 효과를 가지고 오지만 혹시나 지금 조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 조직은 축소의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회오리가 내려가는 방향처럼 조직은 더 깊은 골이 생기고 그 긍정적인 그 확산 효과보다 뭔가 수행하려 했을 때 더 움츠러들고 사회적 지지나 수용이 있지 않을 때는 일단은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기반이 되는 것은 저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메타인지 이론을 기반을 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기반을 시작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병원은 메타인지가 발달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다, 그럼 우리가 하자, 그냥 이런 메타인지가 발달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타인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주로 모니터링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끝이라고 보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 컨트롤의 부분은 좀 더 많이 행동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행동은 제가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산타 분장 그냥 하고 나타나고 그냥 심정의 분장을 하는 거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타인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고, 이 메타인지를 조금 더 영치를 더 올릴 수 있는 핵심 키는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1차 시에서 말씀해 주셨던 주변 협력 부서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 부분은 저희 병원의 많은 분들이 열린 소통을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3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앞에서는 이론을 말씀드렸고,
꿀팁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한 실천 내용은 바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것은 그 유세윤 개그맨의 인스타그램의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조금 신박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기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이런 혁신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MZ들은 당신 그 자체가 아니라 잡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잡채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잡채 중에 저는 당신 그 잡채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래 방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가치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가치 3가지로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PPT에는 그림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UML은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따로 제 이야기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띄웠던 의미는 똑같은 프레임을 보지 않는 거를 저희가 조금 한번 핵심 가치로 세워보고 싶습니다. 늘 보던 습관적인 기획 프레임이 아니고 환자나 직원이나 이 대상에서 병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다 버리고 바로 역지사지 환자 입장에서 저희가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병원에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편안하게 마음 편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의 기획에서 시작됐던 행사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의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하이픽스를 참가한다고 했을 때 저희 병원 규모에서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뭐하냐, 그렇게 작은 병원은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한 게 왜 혁신이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초청받는 그 순간 기세는 꺾였습니다. 제가 했던 루돌프 모든 것이 여러분 혁신이었습니다 라고 진행이 되었고,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이 저희 대대손손 가정의 아주 뜻깊은 발표의 자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말씀드릴 것은 다음 환자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인 2번째는 해결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꼭 그 방식이 아니라 굳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울 때 굳이 쓰레받기를 쓰지 않아도 다른 해결 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걸레로도 쓰레기를 치울 수 있고 다른 방식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제 개인 고충이기도 하지만 저도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많이 운영을 하고 행사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혼자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했으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결 방법에 그냥 일단 부딪히고 해보는 것에 대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환자 경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마지막은 더 나은 결과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하이픽스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또 뵐 수 있다면 이런 항상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욕심이라고 비난도 하더라고요. 그런 욕심과 배고픔이 있어야지 이런 성과를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배고픔은 지금 많은 계신 분들이 관리자분들이 있으시다고 보이는데, 그분들은 항상 언제나 나은 결과가 존재하는 배고픔을 가지고, 사실 지금 배도 고픕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배고픔을 좀 오늘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마무리로 진행을 하고, 저희 병원이 이제 앞으로 미래 혁신 방향성은 너는 그래서 앞으로 또 뭐 하고 살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AI, 챗GPT, 모바일 너무 많습니다. 저희 병원 환경에서는 사실 도입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부딪히고 환자의 그 인력에 부딪히기 때문에 도입 못하면 그럼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환자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감성, 공감, 미소, 치유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환자분들한테 다가가는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88병원은 사실은 뽐내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버스 광고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뽐내지 않고 진심이 번져서 폼나는 내일이 모두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주연 과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